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질량 보존 법칙 부터 볼게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첫 번째 반응 전이랑 즉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같다. 즉 생성물의 질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반응은 이제 화학 변화던 물리 변화던 전부 다 동일하게 된다. 요거였죠.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중요한 거는 반응 전후에 무엇이 존재한다냐면은 질량비가 존재한다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비율대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 얘기는 요거는 화학 변화만 가능합니다. 화학 반응만 성립해요. 즉 화합물은 성립을 하지만 그 다음에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거기 의미부터 줄 칠게요. 자, 질량비라는 말 있죠. 원소 사이에서는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리고 자, 거기 가로 2번.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자,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화합물에서의 각 원자의 이제 질량비로 나타나는 경우 아니면은 화합물을 형성을 했을 때, 즉 반응에 따른 질량비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알면 편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탄소의 질량은 12고 수소는 1, 산소는 16, 그 다음에 질소는 14로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은 H2O죠. 그러면은 수소는 지금 하나 있는데 두 개죠. 그러니까 2의 질량을 갖고 산소는 얼마의 질량이에요? 16이죠. 그래서 2대 16. 그래서 몇 대 몇이 될 수 있는 거? 1대 8이 될 수 있는 거. 만약에 암모니아다. 그럼 질소 하나당 14죠. 근데 수소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3의 질량비를 가질 수 14대 3입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메테인은 탄소 하나당 12. 그 다음에 수소 1자리가 4개 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몇 대면?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까지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이산화탄소는 하나당 12. 근데 산소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대면? 3대 8.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응용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볼트와 너트로 가지고 문제 하는 경우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 볼트에 너트 2개로 해서 볼트에 너트 2개를 이렇게 끼웠다라고 볼게요. 그럼 요거 식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볼트가 1개니까 B, 너트 2개인데 이거 따로따로 있죠. EN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합을 했기 때문에 BN2로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볼트 하나당 질량은 5고 너트는 하나당 2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볼트 5대 그다음에 너트 얼마예요? 2개니까 4죠. 그러면은 이거 볼트 5에 N2 2개 4면 둘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 9. 5대 4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옆에다 쓸게요. 물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물. 자, 물은 수소 분자 2개에 산소 분자 2개에서 물 분자 2개 나오죠. 근데 그 여기서 보면은 수소 원자 하나당 1이었잖아. 요 부분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4, 그다음에 여기 16짜리가 2개니까 32. 그럼 여기는 더하면 같은 거죠, 어차피.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파생된 법칙이기 때문에 질량은 양쪽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나오면 돼요? 36. 그럼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 이렇게 나오는 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에 대한 거 1대 8대 9는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너트로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볼트너트로 두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겠냐. 만약에 둘 다 100개씩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럼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냐. 요거 나올 수 있겠지. 자, 만약에 볼트 100개를 전부 사용하려면 너트 몇 개 있어야 돼요? 200개. 근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너트를 100개를 전부 다 사용했다면 볼트는 몇 개만 사용하시면 돼요? 50개만 사용하면 되고, 그때 만들 수 있는 BN2도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 50개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당 2개를 2개 끼운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산화구리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아래다 적을게요. 자, 요거 물 말고 두 가지 반응 더 나와요. 구리에 산소 더해서 산화구리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 구리 질량이 4고 산소 질량이 1일 때 산화구리 5 나오거든요. 4대 1 대 5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외워주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요 비례식을 너희가 찾아봐라. 무엇을 가지고 찾아봐라? 이제 그 그래프나 표를 가지고 찾아봐라라고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구리고 이쪽에 산소 기체였을 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구리가 4g이 있을 때 산소가 몇 g 필요한 거? 1g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너희가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례식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쪽에 구리고 이쪽에 산화구리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4였고 여기가 5였다. 그럼 구리 4 사용했을 때 산소기체 얼마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1만큼 사용해서 산화구리 5만큼 나왔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완전 똑같은 거 마그네슘 나오거든요. 마그네슘을 누구랑? 산소랑 연소를 시켰다. 그러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나옵니다. 그 형태는 저거랑 똑같아요. 여기 X축, Y축이 다양하게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이쪽이 산소 기체, 이쪽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여기에 2g의 산소를 썼는데 산화 마그네슘이 5g 나왔다. 그러면 그때 사용한 마그네슘의 질량은 얼마예요? 3이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거 너희가 그걸 보고 그래프 해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주로 외울 필요 없지만 요거 물 비율 있죠. 1대 8대 9.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요. 자, 그리고 이거 다 전부 다 질량에 관련된 지금 법칙들이기 때문에 단위는 전부 다 무엇으로 나올까? 질량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량 단위 무엇으로?
g이나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고 주로 그램 나올 겁니다. 밀리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옆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거 풀어주세요. 뭐 폐기하는구나. 자, 지금 볼트 2개와 너트 7개가 있다. 7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무엇을 만들 거다? BN3를 만들 거다. 그때 최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BN3면 요거 볼트 몇 개, 1개, 너트 몇 개가 필요한 거? 3개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자, 요거 2개를 전부 다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너트 몇 개만 있으면 돼요? 6개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요거 7개 쓰기 위해서는 3분의 7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고 3분의 7은 2보다도 크니까 우리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 없이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 2개 만들 수 있는 거.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뒷페이지. 기체 반응의 법칙 볼게요. 삐져나오는 거 지우고. 자, 기체 반응의 법칙 말 그대로 무슨 사이에서? 기체 사이에서 무엇을 할 때, 반응을 할 때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얘기냐면은 부피 B가 존재한다예요. 자, 우리 방금 지금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선 분비 법칙은 전부 다 요 질량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요거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부피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부피기 때문에 단위 이제 밀리리터나 주로 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요거 꼭 단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친절히 부피비다 아니면은 뭐 질량비다 라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거 없이 그냥 숫자로만 띡띡띡띡띡 적어 놓는 경우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없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부피비의 별표 치세요. 이거 왜 정수비라고 하지? 굳이 정수비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부피비 별표 쳐주세요. 자, 이 부피를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원래는 이게 안 나와있네. 아보가드로라는 인간이 나옵니다. 자, 왜냐면은 이거 물 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거 할 거거든요. 자, 요거 아보가드로가 무엇의 개념을 도입하냐면 분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같은 부피 속에서는 분자 수도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전엔 돌턴이 얘기한 걸로 우리가 실험이랑 종합해 본다면 자, 수소기체 몇 부피일 때, 2부피일 때 산소기체 1부피를 반응시키면 수증기가 2부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전에 돌턴은 원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 이렇게 산소 원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 안쪽에 산소 원자 수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만 산소가 이렇게 잘라지게 돼요. 그럼 원자가 쪼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기체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분자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수소 분자 이렇게 그럼 하나의 부피 안에 분자 하나 있는 거죠. 그럼 모든 부피 하나당 분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산소도 이렇게 하나. 그러면 산소, 양육 이렇게 붙으면 분자 하나하나씩 들어오는 거 싹 예쁘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무슨 비는? 부피 비는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가 나옵니다. 자, 요거 더해서 요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둘 더해서 요거랑 같아지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 1대 8대 9도 나오는지 볼게요. 자, 요거 수소 하나당 1이었죠. 그래서 4. 그 다음에 요거 산소 하나당 16이었기 때문에 32. 그 다음에 물은 더해도 되죠. 요거 질량빈 더해도 되니까 36. 그래서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는 거? 1대 8대 9가 나오는 거. 즉 여기에서는 질량비랑 부피비 모두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설명 가능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여기에서의 요 부피비 요거 자세히 보면은 요쪽에다 다시 쓸게요. 자, 수소 우리 쓸 때 반응식 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 그거 반응식 하면서 요 앞에 있는 개수비 무엇과 똑같은 거였어요? 개수비? 분자수비랑 같은 거였죠. 그래서 개수비가 몇 대면? 2대 1대 2인데 여기에 분자수비에 추가로 여기도 요 부분이 어떻게 돼? 똑같이 나타나게 되죠. 즉 개수비는 지금 우리 첫 번째 무엇과 같다? 분자수랑 같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피에 대해서 해봤더니 무엇도 같았어요. 지금 부피비까지 어떻게 나온 거야? 똑같이 나온 거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질량비는 여기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부피당 분자 요거 개념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비랑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항상. 모든 기체의 반응에서는 개수비, 분자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가 모두 다 같아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못 찾고 있습니다. 아, 거기 있네. 28쪽에 G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있죠.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 거 이거 아보가드로 아까 얘기해 준 거죠. 온도, 압력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의 모든 분자수는 같다. 그것도 별표. 자, 요 부분에 대한 거 볼게요. 요 부분. 자, 정확하게는 무엇이?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부피까지 동일하다면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도 같다? 입자수, 즉 분자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1리터 안에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2리터 안에 만약에 헬륨 분자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즉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수는 똑같이 증가하는 건데 여기에 누구 어떤 기체가 오든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럼 만약에 뭐 얼마일까? 100ml가 있었다. 근데 수소보다 분자가 더 큰 메테인 분자가 있었다. 그래도 여기 10분의 1로 부피가 줄었으면 요거 개수도 10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그럼 몇만 개 있는 거? 1000만 개 있는 거. 이렇게. 즉 여기 기체 종류 전부 상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자, 여기 모형 요거 말고 여러 개 더 볼게요. 요거 싹 지우고. 자, 요거 볼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2, 3H2, 그 다음에 2NH3죠. 자, 요 앞에 개수비 1대 3대 2예요. 그럼 부피비도 1개,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2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질소 분자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2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모든 네모칸 하나당 분자 몇 개씩 들어있어야 돼? 2개씩. 그럼 여기도 수소 이렇게 2분자, 2분자, 여기도 2분자, 이렇게 2분자.
자, 암모니아는 NH3죠. 그래서 질소 양옆에 이렇게 3개. 근데 모든 네모 칸당 분자 2개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럼 여기 큰 거 질소 원자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작은 수소 12개죠. 그럼 여기도 작은 거 12개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비가 1대 3대 2, 분자 수비도 1대 3대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해서 염화수소 기체 나오는 거 볼게요. 자, 반응식 먼저 써보면 수소 기체 H2, 염소 기체 Cl2, 그 다음에 염화수소 HCl. 얘네들은 2개씩, 얘는 하나죠. 그럼 2입니다. 자, 여기 그럼 개수비 1대 2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반응물 거 둘 더하면 생성물 거 하나만큼 나오지. 이거 어쩌다 맞은 거야. 이거 어쩌다 맞은 거니까 이거 더해서 같다 이렇게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 네모칸, 여기 한 칸, 한 칸, 여기에 2칸. 이번에는 하나씩만 그릴게요. 자, 수소 요렇게 되면 염소도 어떻게? 요렇게 한 분자. 그 각각 염화수소 한 분자씩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끝입니다. 자, 옆에 오늘 거 쉬워요, 얘들아? 저번보다 쉬워? 아니야? 쉬워? 어? 아, 화학식이 제일 어렵긴 하죠. 자, 29쪽 1번, 2번, 3번 그거 해주세요. 저번보다. 그래서 여기에 붉은 무슨 색이 구리가 무슨 색으로 바뀌었다? 검은색이 산화구리로 바뀌었다. 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거 물리변화, 화학변화 중에 무슨 변화? 화학변화. 그쵸? 색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성질도 바뀝니다. 화학변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아까 몇 대 몇이었어요? 4대 1대 5. 그쵸? 그럼 요걸 알 수 있는 거 밑에 보면 질량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구리가 지금 몇 g을 사용했더니 0.4g을 사용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몇 g이 나와요? 0.5g이 나오고 두 번째 0.8g을 사용했더니 얼마 나와요? 1g 나와요. 그럼 전부 다 몇 대 몇이야? 4대 5야. 그럼 그때 사용한 산소량은 얼마큼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나 표 주고 나서 문제 찾아라. 너희 비례식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 50g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 그때 필요한 구리나 산소 물어보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구리는 몇 g 필요한 거고 40g. 그 다음에 산소는 몇 g? 10g.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옆에 물 합성에서의 질량비 볼게요. 자, 우선 물은 누구랑 누구랑 반응시키면 수소랑 산소랑 반응시키면 누가 나와요? 수증기 나오죠. 수증기 나옵니다. 자, 거기에 실험 1번 보면은 수소 몇 g 사용했고 1g 사용했고 산소 10g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남은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g 남았어요? 산소 2g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거 1대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남은 건데 남은 거는 실제로 반응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그러면 실제로는 수소 몇 g에 1g에 산소 몇 g 반응한 거? 8g 반응한 거. 즉 남는 거는 반응 안 한 거니까 질량 또는 부피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아이오디나 나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 별표 치세요.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납 노란색 앙금입니다. 자, 얘네들 형성하기 위해서는 납이온 하나랑 아이오딘 아이온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아이오딘이나 납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게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납이온 요거 빨간 거 하나에 그 다음에 파란 거 두 개 결합했더니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반응 시켰더니 요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이게 아이오딘이나 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자 하려고 지금 밑에 보면 실험을 합니다. 자, 크기가 같은 시험관 6개에다가 10%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전부 다 6ml씩 넣는다예요. 이렇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죠. 6ml씩 전부 다 넣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각각 질산납을 2, 4, 6, 8, 10씩 넣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산납 PbNO3 얘를 0, 2, 4, 6, 8, 10만큼 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앙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앙금 만들어져 있지? 않죠. 얘가 없으니까. 그치?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아이오딘이나 이온하고 여기는 납이온이 만나서 앙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는 2ml 있으니까 6ml 중에 몇 밀리? 2ml만 사용해서 요 정도 앙금. 여기는 질산납이 4ml 있으니까 6ml 중에 4ml 있어서 요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생성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전부 다 얘가 6ml 때 여기서 6ml 전부 다 반응할 수 있어서 여기는 전부 다 나옵니다. 요거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냐면 전부 다 1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 여기서는 정량으로 딱 1대1이기 때문에 최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8mm, 10mm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6mm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6mm만 반응하고 여기도 6mm만 반응하기 때문에 앙금의 높이가 어떻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반응식 쭉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 부피를 쓴다면 동일한 부피 차이 많이 나네. 동일한 부피로 이렇게 쓴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오딘이나 이온은 몇 개냐면은 요거죠. 근데 그런 애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두 개의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고, 동일한 부피였을 때 여기에서는 납이온이 몇 개 만들어지는 거? 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비가 몇 대 몇이 나오는 거? 1대1의 부피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온들 간의 결합으로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온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원자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부피비 우리 아까 기체 반응에 대한 부피비로 나왔었지. 근데 걔네들은 기체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는 액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온들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원자 간의 결합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겠지.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있죠. 결과 및 해석. 해석에 보면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거 별표 쳐주시고 옆에다 쓰세요.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한다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앙금이 더 높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누가 부족해서야? 질산납이 부족해서였고, 여기 기준으로 요거는 누가 부족한 거예요? 아이오딘화 칼륨이 어떻게 된 거? 부족한 거겠죠. 그 문제에서 요 앞에서 내가 앙금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부족한 무엇을 넣어주면 돼? 질산납을 첨가해야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남는 거 여기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넣으면 더 이상 앙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않아요. 남는 거 뭐 더 넣어봤자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여기 앙금의 높이를 더 증가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 마찬가지야. 남는 거 질산납 넣어봤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잠깐 쉬는 시간 후에 뒤에 거 열과의 관계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발열 반응,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고,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열을 흡수하는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발열 반응부터 나와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을 했을 때 주변에 무엇을 방출하는 것?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연소 반응, 예로 보면은 연소 반응이라든지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화칼슘을 물에 넣는 거, 그 다음에 호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열 반응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이 산화 반응하는 거, 이런 거. 자, 전부 다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이루어질 때는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것 중에 상태 변화에 보면은 액체가 고체가 되기 위해서는 응고열을 방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 온도가 상승하게 됐던 점이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에너지라고 했을 때 반응물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얼마만큼? 이만큼의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 방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 방출량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쵸? 자, 거기 옆에 발열 반응 그래프 별표 쳐주세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옆에 쓰세요.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책에 있긴 있지만 뭐 옆에 있는 걸로 줄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쓰는 게 편하면 쓰는 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거기 얘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자, 연소 반응 나와 있죠. 자, 연소 반응은 이거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가열하거나 여러 가지로 쓰죠. 자, 산과 염기 반응 볼게요. 자, 산성 대표 물질 누구냐면은 묽은 염산이죠. 염산과 그다음에 염기의 대표 물질은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요거 둘 반응시키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이거 중화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성인 거, 중성, 염기성인 거 반응시켜서 중성을 만들 때는 중화열이라는 게 반응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있죠. 이때도 열 에너지 방출한다 되어 있고, 요거 이번에는 호흡 볼게요. 호흡. 호흡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4단원 할 때, 2학년 거 4단원 할 때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호흡. 호흡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들이 무엇을 가지고 양분을 가지고 산소 기체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 나오죠. 이게 방출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 4단원 했을 때 식물, 동물 할 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쓴다 이렇게 나왔죠. 그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주로 체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몸 주변에 보면 약간 온기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것도 볼게요. 금속이 녹이 슬게 되면 주로 철이죠. 철이 산소 기체와 반응하면 이렇게 산화철이 됐을 때 이때도 에너지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발열 반응의 한 예.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 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산이랑 발생하게 되면 수소기체 발생했고 거기에 액체 안에 염화 마그네슘 녹아 있었죠. 이것도 발열 반응입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작은 시험관에 이렇게 주변 만져보면 따뜻한 거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열기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39쪽 해주세요. 자, 답 맞춰 볼게요. 자, 1번에 발열 반응, 2번에 OOX55, 3번에 방출 높아진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없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반응을 했을 때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해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강하는 거겠죠. 주변 온도가 좀 더 시원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비슷한 것 중에 아까 고체가 액체가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융해열 흡수라고 하죠. 더 활발한 물질로 상태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땐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 시원해지는 거 이런 거 있었지. 그쵸? 그래서 여기 얼음 조각상 근처에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이거 전부 다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선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그래프 볼게요. 이런 그래프. 자, 그래프는 이쪽에 뭐라고 했을 때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반응물 그 다음에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의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 흡열 반응에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금과 물의 반응. 이거 물을 용해하는 거죠. 소금의 용해입니다. 자, 또는 설탕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설탕의 용해. 자, 요거 녹일 때 보면은 차가운 물보다는 어느 물일 때? 따뜻한 물일 때 더 잘 녹을 수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수산화발음과 염화 암모늄. 자, 요걸로 가지고 냉팩 같은 거 만듭니다. 그래서 수산화바륨에다가 염화 암모늄을 섞게 되면은 굉장히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요거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놓는 경우 밑에 나무판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나무판에 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올려놓게 되면 물이 방금 얼 정도로 굉장히 열 에너지 흡수를 많이 해가요. 그래서 요걸로 차갑게 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광합성. 자, 광합성은 여기에 요 발열 반응의 반대로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합성에 보면은 누구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게 되면 무슨 에너지 흡수해서 빛에너지 흡수해가지고 산소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요때도 빛에너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좀 더 쓸게요. 자, 물의 전기 분해도 마찬가지. 전기도 에너지죠. 그러면 전기를 흡수해서 분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과 물. 이것도 녹이면 녹일수록 차가워집니다. 그럼 이것도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입니다. 그러면 열을 가하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는 건데 이것도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해가지고 분해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 전부 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용해 과정에 보면은 대부분은 따뜻한 물일수록 잘 녹아요. 그치? 따뜻한 물일수록 잘 녹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요거 있죠. 산화칼슘이랑 물에 녹일 때 이건 발열 반응이에요. 또는 이제 수산화나트륨 있었죠. 아까 여기 산염기 했을 때 수산화나트륨도 물에 녹이면은 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뜻할수록 잘 녹는 거지만 여기 산화칼슘이나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차가울수록 더 잘 녹습니다. 자, 밑에 화학 반응에서의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 있죠.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의 활용 볼게요. 자, 발열 반응의 활용으로는 첫 번째 난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무엇을 조리하는 거? 음식을 조리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손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열 컵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먹는 전투식량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에서 음식을 어느 정도 조리할 수 있게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컵에서 나오는 약간 그 인스턴트 음식 중에서도 물 부으면 갑자기 열 발생해서 주변 음식 익히게끔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발열 반응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흡열 반응의 예. 흡열 반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질산암모늄과 물. 그래서 이거는 냉팩 같은 게 주로 나오죠.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질산암모늄과 물. 그걸로 냉팩 이용하는 거 나올 겁니다. 자, 옆에 5문제 해주세요. 자, 답 맞출게요. 자, 1번에 흡열 반응. 2번에 OX555. 3번에 흡수 낮아진다. 4번에 방출. 2번에 낮아진다. 자, 질문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거에 보면은 손난로와 손냉장고 만들기 있습니다. 손난로와 손냉장고. 자, 손난로 만들기에 보면은 거기에 뭐뭐 들어가냐면 철가루, 그 다음에 숯가루, 그 다음에 소금, 질석,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금하고 물 같이 쓸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철가루, 숯가루, 소금이랑 질석 같이 해서 부지포에다 넣습니다. 굳이 부지포에 넣어요.
자, 이 열이 발생하는 거는 금속의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철이 반응해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부지포를 주로 많이 씁니다. 부지포로 해서 여기서 담아놓고 물 넣어줍니다. 그럼 각각의 역할이 있겠죠. 자, 여기에 소금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철이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거고, 자, 여기다 물을 넣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은 부지포라고 해도 축축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고, 자, 요 질석 같은 경우에는 철이 반응을 빨리 하다 보면 열이 파르르 올라갔다가 파르르 내려가게 되죠. 그 온도가 서서히 따뜻해지고 서서히 식게 하기 위한 무슨 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단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 흔들수록 철가루가 공기와 만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온도가 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손냉장고입니다. 이건 질산암모늄하고 이제 물 넣어서 하는 거죠. 이건 비닐팩입니다. 아예 물 흐르면 안 돼요. 손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퍼백 같은 거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질산암모늄을 먼저 넣어요. 질산암모늄 먼저 넣은 다음에 입구를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물로 된 지퍼백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다 밀봉한 다음에 물을 어떻게 하는 거? 비닐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섞이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겠지.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차갑게 유지가 되는 냉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안 되지.